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4장 세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이제 이산 풀이의 변환 DFT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DFT 계산이 사실은 계산량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계산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게 이제 데이터의 개수가 많을수록 기하급수적으로 계산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빨리 빠른 속도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것이 이 고속 풀이의 변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절에서 배운 이제 DFT는 시간 영역과 주파수 영역에서 둘 다 이산적인 유일한 변환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DFT는 DTFT의 주파수 영역에서 그 한 구간, 한 주기 구간에 대해서 이산적으로 샘플링을 한 거, 그걸 우리가 이제 디스크리트 퓨리의 트랜스폼이라고 그랬고, 결국 이제 그것은 시간 영역에서도 역시 이산적인 데이터에 관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시간 영역에서도 또 주파수 영역에서도 둘 다 이산적인 그러한 관계를 가지는 변환, 이걸 우리가 DFT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영역에서 어떤 유한 구간에 대해서 정의가 되겠죠. 주파수 영역도 마찬가지죠, 그죠? 따라서 DFT는 컴퓨터 상에서 실제로 수행될 수 있는 유일한 이제 퓨리 해석 기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어떤 신호 처리에서의 계산은 컴퓨터 상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컴퓨터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LTI죠, 그죠? 그래서 LTI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Linear Time Invariant System이니까 여기서 이제 LTI 시스템이기 때문에 입력도 이산 입력이 돼야 되고 출력도 이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한 유일한 기법으로서 이제 DFT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DFT는 비록 계산 가능한 이 변환입니다. 그렇지만은 길이 n이 커질 때는 그 계산량이 급격하게 증가해서 직접적으로 구현하는 건 매우 비효율적인 그런 이제 계산 변환식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1965년에 쿨리와 투키라고 하는 학자들이 그들 논문에서 이 DFT에 포함되어 있는 계산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일련의 절차를 제시를 하게 되었죠. 이것을 이제 디지털 신호처리 영역에 DFT 응용을 이제 폭발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DFT는 계산량이 너무나도 많아지기 때문에 이 데이터량이 커질수록요. 그래서 이걸 사용하는데 굉장히 끓이는, 물론 그 당시에 이제 그러한 계산 기법, 변환 기법이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사용했지만은 그 컴퓨터의 어느 계산 처리 어떤 성능에 따라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럴 때에 이제 이런 계산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이런 절차가 제시가 되면서 이 DFT에 이제 응용을 해서 신호 처리를 하는 것이 이제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하는 다른 효과적인 알고리즘들이 이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FFT에 기반되지만은 이제 이걸 조금씩 변형을 하면서 굉장히 빠른 계산량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법들이 약간 변형된 그런 기법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고속 풀이의 변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는 Fast Fourier Transform에서 FFT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n점 시퀀스 액션에 대해서 이 n점 DFT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n이 데이터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DFT n, 그래서 이제 n점 DFT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식을 우리가 볼 때 이 DFT의 개수 값을 xk라는 것은 액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썼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WN은 우리가 회전 인자로 해서 2에 마이너스 J n분의 2파이 요걸 우리가 이제 회전 인자로 해서 이렇게 대신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을 쓰면은 이제 개수는 이렇게 구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 WN은 회전 인자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n.dft 이 식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개수 xk를 구할 때, DFT 개수 xk를 구할 때, xk 이제 하나의 개수값, 요 sk 하나의 개수값, 다시 말해 k가 예를 들어서 0일 경우 이렇게 구할 때 얻기 위해서는 n번의 복소수 곱셈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여기 xn하고 wn의 nk니까 이게 이제 복소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n번의 이제 k가 하나 정해지면 이 n번의 복소수 곱셈이 필요하겠습니다. 여기서 nk인데 우리가 k 뭐 nk를 써도 되고 kn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k 우리 뒤쪽에 나올 때 다 kn 쓰기 때문에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이게 시그마니까 이게 덧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n-1번의 복소수 덧셈이 필요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DFT 전체 개수를 완전하게 얻기 위해서는 n제곱번의 복소수 곱셈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k가 0일 때 n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k가 예를 들어서 이제 n에서부터 또 n-1까지 가서 총 n번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n제곱번의 복소수 곱셈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이제 이 k가 각각의 k 하나의 값에 대해서 n-1번의 덧셈이 있었으니까 총 n번이 계산되어야 되니까 이 n번이 곱해지겠죠. 그래서 n의 n-3분의 한 번의 이런 복소수 덧셈이 요구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복소수 덧셈보다는 복소수 곱셈이 굉장한 그 연산량을 이제 요구하겠죠. 그래서 또한 n제곱계의 복소수 회전 인자를 또 있어야 되겠죠, 그죠? 회전 인자가 있어야 되겠죠. n이 0에서 n-1까지, k가 0에서 n-1까지니까 총 n제곱계의 이 복소수 회전 인자가 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n점 시퀀스에 대한 DFT의 계산량은 우리가 복잡도라고 해서 빅 O로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식에 나온 것 같이 이 빅 O로 표현하게 되면은 n의 제곱에 의존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곱셈과 덧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때 이 덧셈보다는 이 곱셈, 그죠?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n 제곱의 복소수 곱셈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이 n 제곱분의 그 복소수 곱셈이 여기에 이제 큰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n이 커지면은 실질적으로 GN은 빅 O의 n 제곱을 수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n이 크면 클수록 뭐 엄청난 계산량이 필요하니까 수용하기가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컴퓨터 CPU에 주는 그 부담을 주는 그런 곱셈 자체가 이제 결국은 곱셈이니까요. 그래서 회전 인자의 특성을 바탕으로 복소수 계산량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계산 방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이런 n 제곱의 이런 복소수 계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느냐? 이 회전 인자의 특성을 사용해서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먼저 회전 인자의 특성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회전 인자의 특성을 살펴보면은 WN의 KN은 즉 회전 인자가 이제 회전 인자가 우리가 WN이라는 것은 2의 마이너스 J의 n분의 2파이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것의 이것의 이제 KN성 이렇게 되죠. WN의 KN은 K와 N이 모두 0에서 N-1이므로 모두 N-1의 제곱계의 이제 항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이제 14-15에서와 같이 회전자의 주기성에 의해서 복소 평면의 단위원을 한 바퀴 도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n개의 서로 다른 회전 인자 항만 있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kn 플러스 n은 kn 이렇게 회전 인자도 그 주기성에 의해서 주기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뭐 n이 만약에 8이라고 하면은 n-1은 0부터 n-1까지잖아요. 그럼 총 8개가 필요하고 k도 그다음에 n도 8이 필요하죠. 그럼 8, 8, 64개 이 조합을 하게 되면은 0부터 63까지 그죠? WN의 0에서부터 WN의 63까지
이만큼 64개의 WN이 회전인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필요한데 여기에서 이제 결국은 이 회전인자라는 것은 n이 8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이렇게 회전을 생각하게 되면은 0부터 1, 2, 3, 4, 5, 6, 7, 8 하면은 돌아오죠. 그죠? 그래서 총 8개의 점이 필요하죠. 8개의 회전점이 필요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되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8개만 있으면 되는 거죠. 0부터 WN에 0부터 WN에 7까지만 있으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총 8개가 있으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WN의 0성하고 WN의 8성, 다시 보면 N이 이제 N이 8이니까 8씩 더해가면 N의 16, N의 24, 이거는 같은 값이 되겠죠. 주기적으로 또 되는 거니까. 1은 또 9와 같고, 29와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이제 군대,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W1에, 그 다음에 8, 이제 다음에 8은 9죠. 다음 8은 WN에 17이 되죠. 그죠? 근데 이 17이라는 것은 K가 0에서 7까지, 그 다음에 N도 0에서 7인데 이 K와 N이 곱해지기 때문에 이 17이라는 것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25가 생성되겠죠. 다음 번 17 다음에 WN에 25.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8 더해지면 33. 그죠? 또 8 되면 41. 그죠? WN에 33과 WN에 8 나오면 41이죠. 이런 것도 생성이 되지 않잖아요. 그죠? 요 값의 조합에 때문에 그것은 이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이 주기적으로 되는 거죠. 2에 대해서는 이렇고 또 3에 대해서는 WN에 35가 있고요.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제 즉 N 8개가 이제 있으면은 계속 주기적으로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여기서 이렇게 잘라서 보면은 이 WN의 0하고 WN의 4죠. 그죠? 요거는 서로 어떻습니까?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WN의 1은 또 이 값인데 WN의 5는 여기에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에 대해서 또 마이너스 붙여주고 여기에 대해서 또 마이너스 붙고, 그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 요렇게 되고 또 이렇게 되죠. 이렇게 값이 똑같은데 부호만 바뀌죠. 그죠? 그렇죠? 이런 특성도 있고, 그죠? 주기성도 있고, 또 역시 이 주기적으로도 또 마이너스 값만 바뀌는, 이것도 역시 주기라고 볼 수 주기성으로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면 WN의 4성은 WN의 0성만 알고 있으면 WN의 4는 마이너스만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부호만 바꿔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WN의 5는 또 WN의 1에 대해서 부호만 바꿔주면 되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또 반줄일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 한번 봅시다. 자, WN의 KN이니까 WN의 0부터 WN의 63까지 이렇게 필요한데 이렇게 필요하겠죠. 다시 말하면 이제 요 중에서도 아까 얘기했처럼 요런 것들은 이제 생성되지 않는 거니까요. 그럼 요 총 개수를 보면은 여기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여기 총 보면은 개수가 나오겠죠. 이만한 개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필요하고 주기성에 의해서, 그죠? 그다음 또 이것들은 서로 대칭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대칭이 되니까 대칭이면서 또 부호만 바꿔주면 되니까 그것도 반줄일 수 있고, 그럼 결국은 0부터 3까지 총 n이 8인데 이렇게 많은 것들 중에서 뭐 개수는 실제로 이렇게 되죠. 이런 것 중에서 요 4개만 있으면, 그죠? 회전인자 WN의 0부터 WN의 3까지 4개만 있으면 이 계산을 다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계산량을 엄청나게 줄이는 것이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특성을 이용하면은 계산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시 종합해 보면 주기성에 의해서, 주기성이죠. 같은 거죠, 그죠? 이렇게 주기성. 그 다음에 대칭성에 의해서 또 마이너스로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 그죠? 이런 주기성과 대칭성을 가지고서 우리가 획기적으로 계산량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갖다가 이제 표로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표로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이제 처음에 이제 0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그죠? 자, 0에 대해서 W,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W 8에 N이 8이니까 W8에 0이라고 합시다. 그럼 0이 다음에 나타나는 경우가 여기 나타나죠. 여기 나타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나타나고, 여기 나타나고, 그죠? 그러면은 0에 W8에 0이 나타나는 건 WN에 8이죠, 그죠? 8이 나타났고, 그죠? WN에 8.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2, 4, 8, 그죠? 그 다음에 4, 6, 24, 그죠? WN에 24, 그죠? 그 다음에 요 0, 요거는 4, 4, 16, WN에 16. 요것들이 같은 값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반복되는 주기적으로 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그래서 1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1이면은 1, 여기 1 있죠. 여기 1 있고, 또 여기 1 있고, 그죠? 그럼 요거는 WN에 1입니다. 그죠? 요거는 3, 3은 9죠. WN에 9. 요거는 WN에 5, 5, 25. 그죠? 중간에는 없죠. 그죠? 중간에 9 다음에 17, 이건 없잖아요. 그죠? WN에 17은 이제 빠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77, WN에 49가 있죠. 그죠? 이렇게 이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럴 때, 지금 N이 2고 K가 1일 때, 그죠? 그 다음에 반대로 K가 2고 N이 1일 때 같잖아요. 그죠? 이렇게 서로 대칭이 되죠. 대칭이 되니까, 대칭이 되니까 둘 중에 두 개가 서로 NK가 구해지면은 KN은 구할 필요 없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서로 대칭적으로 이거하고 이것도 대칭이 되고, 또 6과 6은 대칭이고, 4, 4 대칭이고, 이런 어떤 특성들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따라서 회전 인자의 주기성과 대칭성을 우리가 활용하게 되면 DFT의 계산량을 매우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특성을 사용한 풀이에 변한 방법이 바로 쿨리와 투키가 고안해낸 제시한 고속 풀이의 변환이다. 패스트 퓨리의 트랜스폼에서 FFT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또 이제 도식적으로 우리가 도식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도식을 보게 되면은 정말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계산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FFT 계산 방법을 도식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그 시간 신호 XN을 홀수와 짝수 순서에 따라서 계속 절반으로 나누어서 DFT를 계산하는 C분할 계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홀수에 해당되는 순서에 있어서 홀수 순서, 짝수 순서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반씩 나누어 가는 겁니다. 좀 이따 이제 도식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개념, 즉 이제 순서니까 사실은 시간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C분할, 이제 decimation in time, 시간에 있어서의 어떤 분할하는 FFT 방식. 그 다음에 이제 스펙트럼 XK, 그러니까 이거는 주파수 개수잖아요. 스펙트럼 XK를 홀수 또 짝수 순서에 따라서 계속 절반으로 나누어 DFT를 계산하는 주파수 분할 FFT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 여기서는 이제 C분할 FFT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샘플수가 n이 두 개입니다. 다시 말하면 xn, x1 이렇게 구해지는 이렇게 이산 신호가 이렇게 두 개로 구성되는 신호입니다. 이런 xn에 대해서 2.DFT 알고리즘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DFT 식에 의해서 xk는 n = 0에서 1까지죠. n이 2니까 그죠? 그럼 n-1까지는 이게는 1이잖아요. 그래서 0에서 1까지 xn의 w2에 wn이니까 n이 w2에 nk 이렇게 되죠. k는 0에서
0하고 1이죠. W2를 이제 회전인자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회전인자는 2에 J의 n분의 2파니까 2분의 2파이잖아요. 그러면 2이니까 J파이가 되죠. 그래서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J 사인 파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코사인 파이는 이제 코사인 파이는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사인 파이는 0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만 남으니까 W2는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회전인자를 생각하면 W2에 우리가 KN 했을 때 0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K가 0, 1이니까 두 개 곱하기 되면 0인 경우와 둘 다 1일 때, 그죠? 그럼 W2의 영성은 마이너스 1의 영성이니까 이는 1이 되겠죠? 그다음에 W2의 1 생각할 수 있죠? K와 N이 둘 다 우리가 이걸 이제 KN 이렇게 똑같은 식으로 쓰면 KN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K가 1이고 N도 1일 때 그때만 1이 되겠죠. 그래서 1일 때는 마이너스 1의 1승이니까 이거는 1이 이제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냥 그대로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 알고서 계산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위에 식에서 그대로 넣어 봅니다. 그래서 x0는 x0 W2의 영성 여기 이제 여기가 K가 0인 경우죠. 그리고 K가 0인데 여기 KN이니까 K가 0이기 때문에 N이 0이든 1이든 다 0이잖아요. 0일 때도 1이고 0이고 1일 때도 0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X1에 대해서는 K가 1인 경우는 K가 1이니까 N이 0일 때는 0이고 1일 때는 1 되죠. 그죠? 1, 1 이렇게 되니까 0일 때는 0이고 1일 때는 1 되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이따 조금 전에 우리가 구했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 봅니다. 그러면 x0, xn, w2의 영성은 1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1이니까 그대로 두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대로 둡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대입하지 않고 이걸 그대로 가져옵니다.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계산 그 알고리즘을 쿠리터키가 이제 표현하면서 이제 계산 알고리즘 흐름도를 만들기 위해서 동일한 어떤 흐름도를 만들기 위해서 계산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이런 버터플라이를 이렇게 이런 신호 선도 시그널 플로우 그래프라고 합니다. 이런 걸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자, 그럼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왼쪽에 여기 입력 쪽에 인풋 쪽에 이제 신호, 이산 신호 x0와 x1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 출력이 이제 이게 이제 DFT 개수잖아요, 그죠? 이게 출력이잖아요. x0, x1 이렇게 둡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수식에서 x0라는 거 보니까 x0하고 x1에다가 w2 제로를 곱한 것을 이렇게 두 개 더하잖아요. 그럼 이 식을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x0 보세요. 그러면은 자, x0 들어오고, 그죠? x0 그대로 계속 들어오죠. 들어오고, 그럼 x1은 들어와서 이렇게 올라오면 되죠. 그러면서 w2 제로가 곱해주면 되죠. 요 선의 베이트가 w2 제로라고 표현합시다. 그럼 이 수식이 되죠. x0 더하기 x1의 w2 제로 곱한 것이 서로 더해져서 여기 이제 두 개 합쳐진다고 보고, 그러면은 x 라지 x0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x 라지 x1을 봅시다. 자, x1은 보니까 역시 x0 더하기 x1에 이번에는 w2에 1이 곱해졌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x0, 자, x0 이렇게 오죠. 그 다음에 x1에 대해서 w2에 1승이 곱해주면 되죠. 그 수에 더해져서 x1이 나오고 이렇게 그릴 수 있죠. 그래요? 그래서 이런 2점 DFT 신호 선도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그릴 수 있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요 모양이 요렇게 모양이 이게 나비 같다고 해서 신호 선도를 그 모양이 나비 같다고 해서 버터플라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 하나의 구조 2점 DFT 선도 요걸 우리가 버터플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서
2.tft의 버터플라이를 기반으로 하게 되면 2의 거듭 제곱의 길이를 가지는 시퀀스일 경우는 이 버터플라이를 반복함으로써 쉽게 계산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n이 2일 때 이게 버터플라이잖아요. 그럼 n이 예를 들어서 이 4라고 하면 다시 말하면 2의 2승이죠. 이거는 2의 1승이고 그죠? 그러면 2의 2승이니까 이거는 2의 2승이니까 이게 2의 1승하고 2의 1승을 곱하면 되죠. 2의 1승하고 2의 1승을 곱하게 되면은 이 두 개 더해져서 2의 2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버터플라이 하나 있고 또 버터플라이 하나 더하면 그죠? 버터플라이 반복하게 되면은 이거 계산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뭐 그냥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n이 8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지금 2고 지금 n이 3인 경우 빠졌죠. 그러니까 n이 5, 6, 7 빠지고 n이 8인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거는 2의 3승이잖아요. 그럼 이게 2의 3승이라는 것은 2의 1승 곱하기 또 2의 1승 곱하기 또 2의 1승이잖아요. 그럼 이게 2의 3승이니까 이게 버터플라이가 3번 연속으로 가면은 이걸 계산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n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7이면 n이 7개, 데이터가 7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앞에서 제로 패딩 공부했었죠. 그죠? 그래서 0이라는 거 하나 더 끼워 넣어주면은 n이 8개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뭐 n이 예를 들어서 6인 경우는 제로 패딩을 0을 2개를 넣어주면 되죠. 그죠? 그렇게 하면 n이 8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되니까 2의 제곱성, 그죠? 2의 거듭 제곱의 길이를 가지는 그를 계산하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제로 패딩 해주면 n이 이제 2, 4, 8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FFT 계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번에는 예제를 이제 n이 4인 경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n이 4일 때는 xk는 0부터 3까지 되겠죠. xn의 2에 j n이 4니까 4분의 2파이 kn 이렇게 됩니다. 그럼 w4는 2에 j의 4분의 2파이 될 거니까 자, 이렇게 두고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x0라는 것은 k가 이제 0, 0인 경우입니다. k가 0인 경우에 x0에 w4의 0승, w4의 0, 0, 0, 0. 이 k가 kn이니까 k가 0일 때는 n이 0, 1, 2, 3일 때도 다 이렇게 곱하면 다 0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0, 0, 0, 0 되죠. 그럼 k가 1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k가 1이니까 k가 1인데 n이 0, 1, 2, 3이니까 1 곱하면은 0, 1, 2, 3이 되겠죠. 그래서 0, 1, 2, 3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k가 2면은 0, 1, 2, n이 0, 1, 2, 3이면은 2, 0, 2, 4, 6이 되죠. 그러니까 0, 2, 4, 6 되죠. 3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0, 3, 6, 9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요 식을 바로 이렇게 나타내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전인자의 주기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걸 이용하면은 이제 이걸 이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식에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W4의 0성은 1이죠, 그죠? W4의 1성은 마이너스 J, W4의 2성은 마이너스 1, 그죠? 그 다음에 W4의 3성은 J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 4개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근데 4개인데 W4의 0이 있죠. 그럼 W4의 3은 또 W4의 0이 1이고 W4의 2는 또 2성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면 W4의 0과 W4의 1 요거 2개만 있으면 되죠. 요거 2개만 있으면 W4의 3성은 또 마이너스 J의 부호만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위의 식을 다시 한번 더 요런 관계를 여기다 대입해 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면은 x0는 0, 0, 0, 0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W4의 0성은 이제 1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0, 0 그대로 두고 여기에 이제 요거를 버터플라이 구조의 어떤 그 구조로서 반복되는 구조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조금 변형되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럼 더블 사이 영성에다가 더블 사이 영성이라는 것은 1이니까 그죠? 여기에 더블 사이 영성에 또 영성 한 번 더 곱해줘도 똑같은 1이니까 그냥 그대로 관계없죠, 그죠?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x1은 이제 0, 1, 0, 1 이렇게 되죠. 이 값들을 대입하게 되면은 0, 1, 0, 1인데 요 마이너스 부호가 바뀌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x0인데 요 순서를 요거를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순서를 두 개를 요걸 뒤로 보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순서는 바꿔줬죠. 순서 바꿔주고 그다음에 더블 사의 0성에다가 더블 사의 1성은 여기 이제 여기에 x3인데 더블 사의 1이니까 1은 그대로 있고 더블 사의 0성 더해주 곱해줘도 관계없죠. 1이니까. 그죠? 요거는 여기 더블 사이 0을 곱해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죠? 이렇게 하면 만들어 봤습니다. 자, x2도 또 x4도 이런 식으로 0, 1, 2, 여기 잘못됐네요. x3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도 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구조를 좀 바꿔줬습니다. 조금 변형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개씩 이제 묶어서 이렇게 묶었습니다. 묶고 이렇게 묶었죠. 묶었고 그다음 요 뒤에 두 개는 뒤에 두 개씩은 공통되는 것으로 이렇게 공통되는 거로 빼냈습니다. 그죠? 이렇게 공통되는 걸 빼내고 그리고 이 두 번째 항에서는 이 두 번째 두에서는 더블 사이 1성이 공통이죠. 그래서 더블 사이 1성으로 공통 빼냈습니다. 여기 세 번째에서는 더블 사이 0성이 공통이고 네 번째에서는 더블 사이 1성이 공통이고 이게 빼내니까 이런 형태로 다시 구성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요 식에서 또 다시 이제 진행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x0, x2, w4의 0성 요걸 우리가 p의 0이라고 우리가 둡시다. 그죠? p의 0. 그 다음에 x1에 x 더하기 요거를 p의 1로 두겠습니다. 그럼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요거하고 요거 똑같죠. 그죠? 이거하고 요 똑같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넘어와 보면은 요식을 여기 x0는 여기 p0죠. p0 더하기 q 요게 p1이 아니고 q의 0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p0 q0 그래서 q0 w4의 0성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요 세 번째 요거는 다시 또 x2는 p0 똑같이 p0 빼기 이번에 빼기 q0 w4의 0성 이렇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요 x0 이번에 이제 부호가 바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뀐 거 요 마이너스 x2의 w4의 0성 요거를 우리가 p1이라고 합시다. 요거는 p1이라 했습니다. p1 그죠? 요거는 이제 q1 이렇게 q0에서 부호가 바뀐 거 q1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놓으면 x1은 또 이렇게 되죠. x3는 또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쓸 수가 있게 됐습니다.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식을 보게 되면 4의 18식과 위에 4의 18, 19를 보면은 분할했다가 그죠? 또 병합했다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 왔잖아요. 이를 통해서 4.dft 구조를 2.dft 버터플라이를 연속적으로 연결하여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이렇게 했는데 요 수식이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를 다음에 그래프를 보면 그 스노선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니까 자, P0는 우리가 그죠? P0는 X0에다가 X0 더하기 X2의 W4의 영성을 곱한 거 P0였죠. 그죠? P1은 X0 빼기 P 똑같은데 마이너스 부호 바뀌었잖아요. 그죠? W4의
마이너스 x2 w4의 영성이 p1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q0를 보면은 q0는 x1에 x1 더하기 그죠? x3의 w4의 영성 이게 q0였고 q1은 x1하고 x1에서 빼기 x3 w4의 영성 이렇게 하니까 q1이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앞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식보다도 그 전식으로 올라가면 x0는 p0 더하기 q0 이래 됐죠. 그죠? x0는 p0 q0 x1은 p1 그죠? 그러니까 x0는 p0 더하기 q0 w4의 영성 그죠? x0는 p0 더하기 q0 w4의 영성. 자, 볼까요? 앞에서 우리가 x0는 그죠? x0는 p0 더하기 q0 w4의 영성이죠. 그죠? 그리고 p0는 x0 더하기 x2 w4의 영성. 자, 요거 잘 기억하세요. p0는 x0 더하기 x2의 w4의 영성. 자, 여기 보면은 p0는 x0의 w2의 w4의 영성. 맞죠? 그죠? p1은 x0의 x2 w4의 제로 빼기. 그죠? 자, x0는 또 p0 더하기 q0 w4의 영성. 그죠? 그 다음에 이제 x1은 p1 빼기 w4의 q 더하기 그죠? x1은 p1 더하기 q1의 w4의 일성. 그 다음에 x2는 p0 빼기 그죠? p0 빼기 q0 w4의 영성 마이너스니까요. 빼기. 그 다음에 x3는 p1 빼기 q1 w4의 일성. 이러면 x1 나오죠. 그죠? 이렇게 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조를 보면 n이 4인 경우에 먼저 잘 보시면은 x0, x2에 대해서 버터플라이. 그죠? 그 다음에 x1과 x3에 대해서 버터플라이. 그렇죠? 그 다음에 x0는 이제 p0는 이렇게 되고 x0는 또 요거와 요렇게 버터플라이죠. 그렇죠? 이렇게 버터플라이. 그러니까 p0, q0 버터플라이. 그 다음에 x1은 요렇게 해서 여겨지죠. 그래서 요렇게 버터플라이 되죠. 여기서는. 그래서 요렇게 버터플라이 각각 두 개씩. 그 다음에 4개 이제 요렇게 버터플라이 되고 또 요렇게 버터플라이 되죠. 그렇죠? 요거는 떨어져서 버터플라이, 요거는 요렇게 걸쳐서 서로 크로스로 요렇게 버터플라이 되죠. 그죠? 두 개씩.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버터플라이가 연속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원래 우리가 n이 4일 때는 x0, x1, x2, x3 순서가 이렇잖아요. 그죠? 입력 시퀀스의 순서는. 이런데 순서가 지금 여기 첫 번째 0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짝수 순서죠. 첫 번째, 세 번째. 그죠? 1번째, 3번째. 이게 홀수 순서죠. 그 짝수 순서끼리 짝수 0, 2 이렇게 짝수 순서. 그다음에 홀수 자리 순서 1, 3. 그죠? 홀수 순서끼리 이렇게 두 개씩 모아서 하면 되죠. 그래서 버터플라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렇게 버터플라이 하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0, 1, 2, 3 순서대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입력을 두 개씩 짝을 짓는데 순서가 짝수 순서끼리, 홀수 순서끼리, 짝수 순서끼리, 홀수 순서끼리. 그래서 버터플라이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버터플라이 이렇게 하면 돼요. 어긋나서 버터플라이 하면 되죠. 이렇게. 그럼 버터플라이 어긋나면 다시 요것도
여기도 보면 P0, Q0가 순서로 보면은 이게 0번째 위치 0에 위치 2죠. 요거는 위치 1, 3 이래 되죠. 그러니까 짝수 순서끼리 버터플라이, 홀수 순서끼리 버터플라이 이렇게 하면 되죠. 이것도 짝수 순서끼리 버터플라이, 홀수 순서끼리 버터플라이 했잖아요. 그럼 다음 단계에서도 짝수 순서끼리 버터플라이, 홀수 순서끼리 버터플라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면은 최종적으로 xk를 우리가 순서대로 0, 1, 2, 3 이렇게 순서를 구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n이 8일 때 우리가 한번 볼까요? 그렇게 되는지. 자, n이 이번에는 이제 8입니다. 그럼 8이면은 n이 우리가 앞에서 볼 때 n이 2일 때는 2의 1승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스텝이 있었습니다. 그럼 n이 4면은 2의 2승이니까 스텝이 두 번 있었죠. 앞에서 버터플라이 하는 스텝이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또 버터플라이 이렇게 스텝이 한 번 더 있었죠. 그 두 번의 스텝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럼 n이 8일 때는 n이 8이면은 2의 3승이니까 스텝이 3번 있게 됩니다. 그래서 8이니까 이렇게 묶이겠죠. 이렇게 되겠죠. 스텝이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는 스텝이 한 번 있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이번에 이렇게 하는 스텝이 한 번 더 있게 됩니다. 그 스텝이 3번을 거치게 됩니다. 3번의 스텝이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n이 2일 때는, 그죠? 그냥 x의 이게 짝수 순서, x가 1일 때 순서, 이렇게 홀수 순서, 짝수 홀수 순서로 이렇게 해서 버터플라이 했잖아요. 그럼 n이 4일 때는 어떻습니까? x의 0과 x의 2, 요 짝수 순서끼리 버터플라이, x의 1, x의 3 홀수끼리 버터플라이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n이 8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8일 때는 좀 현재 당장 머리에 떠오르지 않죠?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는 이제 요 순서를, 즉 x 0부터 x 7의 순서를 어떤 식으로 이제 순서를 할 거냐는 거죠. 그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xn을 하면은 xn이라는 것은, 그죠? xn은 이제 x 0부터 x의 7까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있을 거니까 n이 8이니까 이렇게 있을 거니까 이거를 이제 이게 2의 3승이니까 비트로 따지면 3비트가 필요한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n2, n1, n0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비트, 3비트짜리. 그래서 x0라는 것은 우리가 x에 우리가 이제 이걸 비트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000이 x0죠. 그 다음에 x에 1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진 비트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1, 0, 0 이럴 때 x1이 되죠. 그럼 x2는 x에 비트로 따지면은 0, 1, 0, 1이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x에 요 자릿수를 보면 0자리, 1자리, 두 번째 이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바이너리 비트로 생각하면 이거를 요렇게 바꾸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바꾸어 가지고 요렇게 바꾸면은 이 순서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비트를 역으로 바꾼다고 해서 역비트 순서, 그래서 bit reversed order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순서를 x 0부터 7까지 순서를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걸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x 인덱스로 보면은 x에 0, 그죠? x에 1 해서 x에 우리가 7까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우리가 바이너로 보면은 0, 1, 2에서 0, 0, 0, 1, 0, 0, 0, 1, 0, 0, 1, 1, 0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하면 이런 순서가 되잖아요. 이걸 갖다 비트 리버스를 합니다. 그러면 N1, N1, N2 이렇게 리버스 되죠. 그러면 0, 0, 0 그대로 0, 0, 1은 1, 0, 0 되죠. 0, 1, 0은 0, 0 그대로 0, 1, 1은 1, 1, 0 되죠. 그 다음에 1, 1, 0은 0, 1, 1 되죠.
111은 111 그대로. 그래서 요거를 비트 리버스 한 다음에 이거를 10진수로 바꿉니다. 그러면 이게 0 되죠. 100은 4, 010은 2, 110은 6. 그래서 0, 4, 2, 6, 1, 5, 3, 7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순수를 만들면 돼요. 자, 이렇게 순수가 이제 만들어지면은 우리가 여기 0, 4, 2, 6, 그죠? 1, 5, 3, 7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0, 4, 2, 6. 자, 그래서 0, 4, 2, 6 놓고 1, 5, 3, 7 하면 되죠. 그죠? 자, 그럼 0, 4, 6 잘 보세요. 자, 우선 첫 번째 0, 4, 2, 6 하면은 이게 홀수 순서, 짝수 순서로 나눴죠. 그죠? 이 짝수 순서 0, 4, 0, 2, 4, 6은 짝수 순이죠. 1, 3, 5, 7은 홀수 순서잖아요. 그 다음에 이 4개 중에서 또 0, 2, 4, 6인데 여기서 0, 4가 또 짝수 순이죠. 0, 4 두 개씩. 그 다음에 2, 6은 홀수 순서잖아요. 여기가 순서로 보면 0번째, 1번째, 3번째 이렇게 순서잖아요. n을 순서로 보면은 이 안에서만 순서로 보면 0, 4, 2, 6 이렇게 두 개씩 짝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 3, 5, 7에 대해서도 이 숫자를 보지 말고 순서를 봅니다. 0, 1, 2, 3 순서잖아요. 그럼 1하고 5가 짝수 순서, 3, 7이 홀수 순서잖아요. 그래서 1, 5, 3, 7 이렇게 되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비트 리버스 생각 안 해도 순서로 보면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 2, 4, 6 이게 짝수 순서로 일단 짝수 순서와 1, 3, 5, 7 홀수 순서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또 짝수 순서, 홀수 순서 0, 4, 2, 6 그죠? 여기서도 짝수 순서, 홀수 순서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버터플라이 하면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버터플라이 이렇게 크로스로 버터플라이 하면 되고 그죠. 그다음에 이건 또 4개씩 버터플라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버터플라이 그다음에 버터플라이 그죠. 버터플라이 이렇게 하면 개수가 x 0부터 7까지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입력 시퀀서의 순서를 비트 리버싱 해가지고 순서 만들면 되겠죠. 그죠?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이게 n이 8이니까 가능했지만 n이 16이라든지 n이 30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가게 되면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프로그램으로 하면 대본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C분할 FFT 선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8점 가지고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16, 32, 64 그죠? 이렇게 가면은 이제 프로그램을 하면 아주 손쉽게 할 수 있고 속도를 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요 이제 회전 인자를 보세요. 자, n이 이제 8이니까 그럼 회전 인자는 어떻게 됩니까? 0부터 3까지 w 0승과 w에 3 4개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w8에 0, 2 그죠? 0, 2 즉 0, 1, 2, 3 이렇게 4개만 있으면은 다 됩니다. 0, 0, 0, 0 그죠? 계산 다 되죠. 자,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을 이제 C분할 FFT 예를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C분할 FFT는 달리 주파수 영역인 DFT 개수 SK 쪽부터 입력 신호 방향으로 이분되는 버터플라이 구조를 가지게 되면은 주파수 분할 FFT 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파수 구조를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이번에는 이제 입력은 그대로 있죠. 순서가 보세요. 1에서 0에서 아까 우리가 C분할 FFT는 입력 이산 신호를 우리가 짝수 홀수 순서로 놓고 X 주파수 영역은 X부터 순서대로 X7 쭉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분포가 여기서 이렇게 돼서 나중에 이렇게 됐었죠. 그죠?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보세요. 주파수 영역을 이제 개수가 0, 4, 2, 6, 1, 5, 3, 7 요 순서대로 나오게 하면은 요 순서대로 우리가 앞에서는 C분할에서 0부터 0, 1, 2, 3, 4, 5, 6, 7 이렇게 순서 그대로 나왔잖아요. 근데 주파수 축의 개수를 0, 4, 2, 6, 1, 5, 3, 7 이런 순서로 나오게 하게 되면 입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입력을 그냥 그대로 순서대로 넣어주고 주파수 개수가 이런 순서대로 나오게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우리 구조를 보면은 이 버터플라이 구조가 뒤바뀌었죠, 그죠? 이렇게 되고 나중에 버터플라이로 이 2개씩 버터플라이로 나오게 됐죠. 이렇게 되니까
주파수 쪽에 이걸 순서대로 분할을 한 형태가 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주파수 분할 FFT 구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서로 어떤 상대적인 구조가 가지고 있죠. 그죠? 듀얼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주파수 분할 FFT는 C 분할 FFT와 상대적 관계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즉 다시 말하면 C 분할 FFT를 뒤집어서 입력과 출력 마디를 교환하고 화살표 방향을 역으로 하게 되면 구해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의 세 가지 예제에서 다른 것과 같이 C분할 FFT는 2점 DFT 구조, 즉 버터플라이 구조를 연결하는 형태의 구조를 채택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입력 시퀀스의 길이가 2의 거듭 제곱이 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미수 2, 즉 2를 미수로 하는 radix to decimation in time FFT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자, 입력 시퀀스 XN의 길이가 n이 121이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요거보다 더 큰 거듭 제곱은 n이 7일 때, 즉 128이 있죠. 그럼 121인 8에 대해서 7개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7개를 0을 삽입을 해가지고, 그죠? 총 앞에서부터 121개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0을 7개를 삽입하게, 0 삽입하게 되면, 제로 패딩을 하게 되면 n이 어떻게 됩니까? 128개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128이 되어져서 이걸 우리가 이제 FFT를 할 수 있겠죠. 그죠? FFT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N 121로만 하면 FFT를 할 수 없죠. 그냥 DFT 계산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리겠죠. 계산량이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어마어마하죠. N이 121이니까. 그렇지만은 여기다가 제로 피딩을 7개 해가지고 128로 만들어서 FFT 처리하게 되면은 연산량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FFT 처리를 모든 n이 모든 개수에 대해서 n 모든 수에 대해서 FFT를 우리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복소수 고셈 연산만 생각하면 우리가 주의성과 대칭성을 이제 고려해 가지고 한번 획기적으로 연산량을 줄 수가 있는데 그 연산량이 2분의 n승의 로그 2를 밑으로 n승 이렇게 연산량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잡도 O, 빅 O는 2분의 n승의 로그 1을 밑으로 n 여기에 따른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퀀스 xn의 길이 n이 늘어나면 곱셈의 횟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지만 즉 n 제곱계로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n제곱, n이 121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서 DFT 계산하게 되면은 121의 그죠? 제곱성의 계산이 필요해요. 곱셈 계산만 하면 이렇게 되지만 여기 보면은 이제 이걸 갖다가 7개 제로팽이해서 128로 만들어 주게 되면은 이게 2의 n성, n이 128이니까 이게 64 곱하기 그죠? 로그 2를 밑으로 n이 128이니까 이게 2의 7승이잖아요. 그럼 로그 1을 밑으로 2의 7승이니까 이게 7이 되죠. 그럼 64 곱하기 7 그죠? 그럼 47, 28 2 올라가고 6, 7, 42 448분의 곱셈만 쓰면 되죠. 이렇게 많은 2의 121의 제곱성이라는 이런 곱셈을 복소수에서는 복소수 곱셈을 해야 되는데 448번만 하면은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연산량 감소비를 보여주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FFT의 이런 획기적인 계산량 감소를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도표로 잠깐 보면 n이 8일 때 직접 복소수 계산하게 되면은 n의 제곱 예를 들어서 제로 패딩 했다 하더라도 n이 8일 때 64번의 곱하기가 필요한데 FFT로 계산하게 되면 12번의 계산량 하면 되죠. 그럼 5.3배나 줄어들겠죠. 5.3 그죠? n이 16일 때는 256번의 계산이 필요한데 FFT로 계산하면 32번 하면 되고 그래서 1024 n이 1024라고 하면은 104만 약 100만 번의 계산이 필요한데 5,000번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0배나 줄어들 계산량이. 어마어마하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도표를 보게 되면은 FFT로 계산하면 얼마나 빨리 계산할 수 있느냐. 그래서 fast라고 우리가 이걸 붙일 수가 있게 된다는 걸 생각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역고속풀이, 역으로도 필요하겠죠, 변환이니까. 그럼 역고속풀이 I inverse FFT로 우리가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 이제 FFT식이잖아요. FFT식입니다. 이걸 역으로 SK를 넣고 이번에 KN이니까 마이너스 해주고 N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럼 XN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역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조에서 보면은 WN을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죠? 이렇게 대체한 후에 하게 되면은 또 IFT 선도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IFT 선도를 보면은 이번에는 이게 이제 여기가 이게 입력이 되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C분할 FFT를 우리가 아까 우리가 주파수 분할하고 비슷하죠, 그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C분할에서는 여기가 개수가 되는 겁니다. 입력이 개수가 되고 여기니까 그렇게 해서 이산 신호를 구하죠. 이산 신호 XN 이렇게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C분할 FFT에서 IFFT 역 신호 선도를 우리가 8.ID FFT의 신호 선도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우리가 예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 4의 10에서 입력 시퀀스 XN에 대해서 FFT 함수를 적용해 가지고 스펙트럼을 구하고 또 IFT 함수를 여기 적용하여 이래야 되겠네요. 적용하여 역변환하시오 해봐라 했습니다. 자, n이 지금 100개입니다. 그죠? n이 지금 100개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100개니까 n을 128개로 만들어주면 되죠. 그럼 FFT 처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28개를 제로 패딩 하면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n이 128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굳이 이제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numpy에서 제공하는 이 FFT 함수를 쓰게 되면 자기가 자동으로 알아서 n이 100이니까 요거보다 이제 지수 이제 거듭적으로 높은 게 128이니까 n을 128개로 만들어주고 자기가 스스로 28개 제로 패딩 해가지고 만들어준 다음에 FFT 계산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출력은 100개만 보여줍니다. 나오게 해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FFT와 IFT 실행 함수는 numpy fft.fft 함수가 있습니다. 역으로는 numpy fft.ifft 이 함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numpy를 우리가 여기 섬에서 import numpy 해보면서 이걸 as np라는 이름으로 바꿔줬습니다. 이렇게 쓰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np.fft.fft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n을 이제 128로 이렇게 해주면 되죠. n을 128 이렇게 지정해주면 이제 그 다음부터 계산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n을 우리가 이제 n 순서 축 설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n1에서 2분의 n성 이렇게 반반씩 이렇게 0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죠?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해줍니다. xn식을 이렇게 구했습니다. 식이 떴고 FFT에서 xk 구하고 그 xk에 대해서 절대값 xk에 그렇게 취하면은 매그니튜드 크기값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xk의 매그니튜드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 절반만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절반만 구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역으로 또 xk를 역으로 하면 xnt를 역함수죠. 역 FFT 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xk를 구하는 건 xk의 절대값을 우리가 매그 xk를 했잖아요. 매그 xk. 요거는 우리가 그
값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이고, 계산을 할 때는 xk 원래 xk 값으로 역을 취해 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을 이렇게 보여주면 되죠. 그림으로.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결과를 보게 되면 입력이 이렇습니다. 입력이 이제 이런 식으로 입력이 나옵니다. xn이 이렇습니다. xn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xk 절대값을 구해 보니까 FFT 취해서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값을 넣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면 xk를 구해 보니까 여기 0.48 파이가 여기 있습니다. 0.52 파이 요 지점이 됩니다. 여기 큰 값으로 나타났죠, 그죠? 주변에 조금 큰 값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고밀도 스펙트럼 뭐 이렇게 했을 때 보면은, 그죠? 딱 정확하게 120mm 이렇게 딱 들어가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딱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이제 FFT를 취하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고밀도 스펙트럼 할 때는 DFT 계산했잖아요. DFT로 계산하니까 이런 것들이 다 0이었습니다. 다 0, 0, 0, 0 해가지고 요것만 딱 이렇게 나왔죠. 정확하게 고밀도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FFT를 하게 되면 이제 DFT하고는 이제 계산 방식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0을 이제 넣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런 현상으로 되어져서 정확하게 나오기는 하지만 주변에 조금 나오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구해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다시 역으로 IFFT를 취하니까 이렇게 리컨스트럭션 하니까 복원했죠. 복원했습니다. 복원하니까 원래 신호와 거의 같은 신호가 나왔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FFT로도 충분히 속도도 빠르게 계산량도 줄이면서 할 수 있으면서도 신호를 정확하게 찾아낼 신호 주파수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요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겠습니다. 이 n이 0부터 99라 했는데 요거는 그냥 이렇게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함수가 있습니다. 그죠? 요런 이산신호, 요런 입력 이산신호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여기에 들어있는 주파수 성분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n을 이제 FFT를 하기 위해서 128개를 요 신호에서 128개를 추출을 했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면 편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추출해 가지고 이렇게 n을 128로 넣어서 여기 추출했죠. 여기 보면은 n을 128로 두고서 FFT를 하기 위해서, FFT를 바로 적용시키기 위해서 xn을 이렇게 요 수식에 대해서 여기서 128개를 뽑아냈습니다. 그죠? 여기 0n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126개를 뽑아가지고 FFT를 취하게 됐었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FFT를 통해서 빠른 속도로 아주 빠른 속도 DFT 계산에 비해서 빠른 속도로 계산할 수 있었고, 결과도 이것처럼 원래 들어있는 주파수를 잘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4장 세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